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내일 자정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남에서도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창원시가 16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산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소재 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내일 자정쯤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서창우 기자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지나간 지 약 2주 만에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당초 서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였지만 점점 동쪽으로 경로를 틀면서 내일 자정쯤 통영 등 남해안에 상륙해 모레밤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로 인해 태풍과 인접하면서 그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남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일본 기상당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태풍이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나스처럼 프란시스코도 약한 소형급이지만 경로는 위협적입니다. 경남 지역이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의 길목과 오른쪽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남해안과 인접한 통영, 남해, 사천, 하동 지역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최대 108km 강풍이 예고돼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태풍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취약 지역 점검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현재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돼서 한편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에 만조기간까지 겹치면서 마산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마산 구항 당제 언덕처럼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수범람과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는 태풍 북상에 따라 오늘부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등급을 관심에서 주의보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기상 악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도 태풍에 대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경남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 공무원 조직까지 나서 일본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도내 주요 진보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며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아베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제2의 일사늑약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협정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태도를 볼 때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정부를 교류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스스로가 그것을 파기한 형태라 보기 때문에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합의한 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노노 재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경남에서 일본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등 노노 재팬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 도내 공무원 단체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과 함께 일본과의 교류 행사 중단을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사실상의 경제전쟁 행위라고 생각하며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앞서 도내 대학생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강제징용 역사 문제에 대해서 창원 시민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래 세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의 문화재 집회들 적극 참여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반일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진보단체와 정당들은 오는 7일 반일운동 공동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지역 사회 곳곳에서도 반일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또 정부는 경남 산업과 농수축산업 대책부터 철저히 마련하고 전쟁 없이 외교로 푸는 상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로 우리 지역의 산업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창원시가 16개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산업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장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공작기계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반뿐만 아닙니다. 전기전자 기계 부품인 동박과 고철은 물론 승용차 타이어까지 일본 의존도는 70%가 훌쩍 넘습니다. 부품과 소재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는 일본의 무역 규제 이전부터 제기됐지만 정치권과 당국이 외면했습니다.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소재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독립 안 시켜주십니까? 그랬더니 박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가 여야 의원들이 다 그런 걸 해줘야죠. 그게 5년 됐어요. 기초 소재와 기술 개발이 대부분 중소기업 몫이어서 경기 변화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파계 검사입니다. 조선과 기계 산업이 쇠락하면서 국산 장비와 전문 인력이 줄었고 수소와 같은 신산업이 등장했지만 장비와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남을 넘어 42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장비 국산화와 전문 기술 육성이 시급합니다. 비파계 장비를 일본을 포함한 외국에서 수입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기술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가 마련한 8개 단기 대응 방안과 8개 중장기 대응 방안도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단기 대응 방안은 4천여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심층 조사합니다. 부품 소재 전체 전수조사가 시행될 겁니다. 워낙 시기가 위급하다 보니 방문 조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터넷 기반화해서 직접 기업들이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 R&D 자금 외에도 700억 원의 자금을 기업체에 지원하고 피해 기업은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재료연구소 원성격과 창원 주력 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주도할 파워유닛 스마트 제조센터 구축, 국외 의존도가 높은 무수소 고경도 탄소 코팅 실증 라인 구축,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CNC 시험 인증 지원 사업 등은 중장기 대응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소재와 기술 자립은 업계의 요구를 무시해온 반성에서 출발해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지역 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번 사태를 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경남은 우리 소재 산업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봅니다. 먼저 소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료연구소의 한 연구실. 연구원들이 라만 분광기에 센서 칩을 넣고 바이오 센서 응용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5년 동안 연구 끝에 고밀도 금속 나노 구조체의 분자 신호 증폭 현상을 통해 유해 물질과 질병 인자를 검출하는 센서 칩을 개발했습니다. 검출 감도를 기존보다 100배 높인 것으로 국내외 학계에서 세계 1등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의 체액, 혈액이라든지 침, 이런 분비물에 들어있을 수 있는 어떤 질병 인자들에서 극미량의 질병 인자를 검출할 수 있게 되면 조기에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치고 기업체 기술 이전도 시작해 벌써 4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완제품 조립 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이 같은 소재가 제품 부가가치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떠올랐습니다. 소재가 바이오와 에너지, ICT 같은 다른 분야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의 기준으로는 약 2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재 산업은 최근에 첨단 기술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중공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이면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 속합니다. 특히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까지 한 가운데 지난해 대일 전체 무역 적자 241억 달러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 적자는 224억 달러로 92.9%나 됩니다. 대일 전체 수입 546억 달러 가운데 소재, 부품,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8%로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오늘 경상남도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군 건의사항도 수렴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 추경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시군 대응 추경 예산과 지방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교사로서 9월 개학을 준비하면서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최근의 경제 문제까지 포괄해 한일 관계와 역사를 담은 교재를 제작하는 등 제대로 된 교육 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방학 기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남해군 바다마을 학교에 많은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설천면 문학마을. 바다마을 학교 참가자들이 장화를 신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썰물 때 그물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개마기 체험입니다. 힘들게 잡은 물고기가 손바닥 사이를 빠져나가고 여기저기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고기를 몰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바닥에 엎드려 물속을 뒤지고 물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과 남해군은 여름방학 4주 동안 16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물섬 바다마을 학교를 운영합니다. 사면이 바다인 섬 지역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갯벌 체험을 비롯해 시카약과 요트를 타고 바다를 가릅니다. 바나나 보트와 파도 타기 등 해양 레저 스포츠도 인기입니다. 바다마을 학교는 전국에서 남해군이 유일합니다. 어촌마을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해 바다마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교육의 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 참가를 신청한 인원만 2,800여 명. 체험 참가비는 남해 지역 화폐로 환원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물섬 바다마을 학교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고향을 배우고 사랑하는 기회를 주고 타지인들을 남해로 찾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유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 보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선 난대수목원 유치가 필요하다며 거제 시민과 도민의 한뜻으로 난대수목원 유치를 염원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주와 사천, 산청 등 경남 서부 지역 6곳의 지방의회와 상공회의소, 진주 YMCA 등 시민단체들이 KBS 진주방송국 폐지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결의문에서 KBS는 지역 시청자와의 공론화 과정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찾아 KBS 진주방송국이 서부 경남의 공영방송 재난주간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진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방송국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KBS가 수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이 오늘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건설이 그동안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간 연장 등의 꼼수로 사업 시행을 미루다가 최근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진산업단지의 사업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천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10곳 이상의 산업단지를 추진해왔지만 그 가운데 80% 이상이 중단되거나 취소됐고 공사가 중단된 곳은 흉물스럽게 속살을 드러낸 채 복구도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